자, 1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42쪽이고요. 15번부터 한번 보죠. 모호하게 해석되지 않는 거. 중의적인 문장 찾는 거네요. 1번 보니까 아가는 웃으면서라고 했을 때 아가가 웃는 건지 들어오는 엄마가 웃는 건지 쉼표 찍거나 그죠? 어순 바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 귤과 토마토 두 개를 주었다라고 했을 때 합쳐서 두 개인지 아니면 각각 두 개씩인지 그죠? 불명확하죠. 그다음에 3번은 아무 문제 없네요. 요거 3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버지의 그림이라고 썼다면 모호합니다. 그죠? 아버지가 그린 그림인지, 아버지를 그린 그림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인지, 그죠? 주체, 대상, 소유 세 가지로 해석이 되죠. 아버지가 그린 그림, 아버지를 그린 그림, 아버지가 가진 그림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될 텐데 아버지가 그린이라고 명확하게 풀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그이는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죠? 자 이를테면은 그죠? 그이와 나를 비교하는 건지 나와 축구를 비교하는 건지 불명확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16번 자연스러운 거 나와 있고요. 자 1번 한번 보시면 새로 입학한 신입생 자체가 새로 입학한 학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중복되죠. 그래서 운동장에 신입생이 가득 찼다. 그 다음에 2번에 새롭게 구워진 빵이 나에 의해서 골라졌다라는 거. 그죠? 이거 영어에서 이제 피동, 영어에서는 수동태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이렇게 우리 왜 보통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요. 사람 주어의 능동 표현을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구워진 빵을 골랐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고요. 3번에 자 철순의 집에서는 아직도 소를 먹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사육하다라는 의미죠.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4번에 여러분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토론의 계기가 되는지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주어가 중복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토론의 계기가 된다는 말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뒷절에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요.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거. 우리 비통사적 합성어는 되게 편하죠. 이거 이제 예시 문제로 나왔던 건데 우리 한번 내용적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어근이 되는 어간에 어미 없이 바로 어근이 결합하거나 아니면 부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형태, 체언이 나오는 형태가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얘는요, 1번은 작은형 어미 붙어 있고요. 얘는 철 들다라고 했을 때 이거 어간도 아니고요. 부사도 아니네요. 철이 들다. 주술관계의 그죠? 통사적 합성어고요. 그다음에 부술비, 부사 어근에 명사 붙은 거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고요. 그다음에 힘쓰다 같은 경우도 힘을 쓰다, 목적어 서술어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힘쓰다도 통사적 합성어 되겠고요. 자, 18번. 최근 유형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지금 소리가 변하는 원인을 노력 경제와 표현 효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즉이라고 하면서 힘이 덜 드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 앞에 거 그대로겠죠. 이게 노력 경제고 표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표현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힘이 덜 드는 거 이거 전체가 뭐가 돼요? 노력 경제. 그 다음에 3문단에서는 효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표현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에 노력 경제와 표현 효과는 음운 변동의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미 1문단의 넷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변하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게 노력 경제와 표현 효과 두 가지이다. 그다음에 2번에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심리적 원인. 지금 3문단의 첫째 줄 보니까 음운의 변동의 노력 경제와는 상반된 심리 작용이 작동되기도 한다 그러면 둘 다 심리 작용이 작동하고 상반된다라는 거니까 심리적 원인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화의 이점을 포기해야 한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현 효과는 발음상 힘이 더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화는 어디에 들어가요? 힘이 덜 드는 노력 경제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힘이 더 들게 되는 거고요. 동화의 이점, 즉 힘이 덜 드는 이점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까운 좋은 위치나 비슷한 좋은 방법을 사용하는 건 뭡니까? 이 문단에 나와 있는 힘이 덜 드는 노력 경제와 관련이 되는 건데 근데 청각적 효과는 표현 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확인하시고요. 자, 19번, 20번 쭉 가볼게요. 자, 19번 보시면 얘도요.
제시문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죠? 문법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적절한 거. 바로 점검해 보죠. 1번에 서기체 표기는 문법 형태소를 반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세요. 이 문단이죠. 이 문단에 그죠? 서기체 표기 얘기를 하면서 문법 형태소를 보충하면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얘는 문법 형태소 자체는 반영되지 않은 거네요. 그다음에 2번에 이루체 표기는 문법 형태소가 표기되지 않는다. 형식 단락으로 3문단에 이루체 표기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분명히 뭐예요?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가 구분되어 표기된다. 표기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고요. 문법 형태소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에 향찰체 표기는 중국어 어순에 따라 어휘가 배열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사문단에 보면 그죠? 사문단에 보면 향찰체 표기가 나와 있는데 국어 문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중국어 어순과 우리말 문장은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어순에 따라 배열된다고 볼 수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자, 구결문은 구결이 없어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구결이라는 게 이 한자음으로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 형태소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보면 한문 문장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의미는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좀 편한 거지 의미 파악하기 위해서 꼭 이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문 문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 그대로 파악되는 건 맞아요. 그죠? 구결이 없어도 문장의 의미가 파악될 수 있고요. 다만 구결을 달면 조금 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20번 보시면 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시인데 비통사적 합성어 나와 있고요. 우리 방금 했네요. 그죠? 다시 한번 어근이 되는 어간에 어미 없이 바로 다른 어근이 결합하거나 아니면 부사 어근 다음에 명사가 오는 형태. 이 두 가지만이 비통사입니다. 그러면 1번은 새, 작은형, 어미 붙어 있고요. 힘들다. 이 두 가지 들어가는 거 없네요. 다 통사고요. 통사는 동그라미로 칠게요. 그 다음에 굳세다. 굳다에 굿에다가 굿에다가 세다 붙은 거죠. 그러면 요거 비통사고요. 그 다음에 굶다에 굶에다가 줄이다. 비통사. 밤낮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로막다 용을 쓰다. 다 통사네요. 3번에 이 그러모으다 같은 경우에 어원이 분명하진 않은데 다만 얘가 글다에 어미가 붙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몰라도 가로막다와 용쓰다가 이미 뭐예요? 통사적 합성어이기 때문에 그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선택지는 아니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4번에 만나다 통사고요. 기차다 맛이 나다 기가 차다. 그러면 게으르다에 연결음이 어 붙은 거니까 얘도 통사예요. 그다음에 5번 보니까 접다에 접에다가 칼 오르다에 오르에다가 내리다. 바로 어간에 바로 어근 붙은 거죠. 부설비 그러면 부사에 명사 붙은 겁니다. 부사 어근에 명사 붙은 거기 때문에 선택지 5번은 다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죠. 25년 예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나올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약간의 다른 내용 추가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하고요. 비통사적 합성어 구별하는 것은요. 꼭 방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죠. 자, 246쪽에 14회입니다. 여기부터는 어휘고요. 자, 1번 보죠. 바꾸어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입니다. 우리 왜 완연히라는 것은요. 그죠? 뚜렷하게 이런 의미예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뚜렷하게. 그래서 단순히 바꾼다면 뚜렷이 정도가 될 거고요.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뜻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2번은 옛날에 원래 이 문제가 한글 없이 한자 표기로만 나왔던 문제였는데 제가 살짝 요즘 경향에 맞게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수가 되려는 꿈을 버리고라고 했을 때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유기가 아니라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포기. 그죠? 그 다음에 돌보지 않고 버리는 거 버려지는 반려견.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유기죠. 그 다음에 내던져 버리는 거,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투기 맞고요. 그 다음에 취직하려면 그녀는 우선 지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할 것이다. 여기야말로 포기가 아니라 근절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죠. 그죠? 자, 요즘은 한자 표기 안 나오기 때문에 한자 자체 표기 정확한 거 찾는 거 안 나오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만 한글로 표기된 한자 어휘의 쓰임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3번 보시면 같은 의미로 쓰인 거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가며 그러면 이거 여러 중에 하나를 꼭 집어 가리키다는 의미죠. 그러면 1번에 이마를 짚어보다 그랬을 때는 손으로 눌러대다. 그 다음에 두 손으로 땅을 짚다 그러면 의지하다. 그죠? 속을 짚다는 짐작하다겠네요. 그래서
같은 의미는 4번. 시험 문제를 짚어 주었는데도 라고 했을 때 여럿 중에 하나를 꼭 집어 가리키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겠죠. 4번 보면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거. 장래를 걸다 같은 게 희망을 품거나 기대하다. 우리 왜 첨단 산업에 승부를 걸다도 이런 것들이 첨단 산업에 기대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2번이고요. 1번에 생애를 걸다, 3번에 목숨을 걸다, 4번에 지위를 걸다 같은 경우는요. 다 희생할 각오를 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고요로 바꿀 때 적절한 거 나와 있고요. 속이라는 것은요. 그저 기대한 바, 그래서 바라는 이라고 바꾸는 거 적절하고요. 1번이네요. 그 다음에 우리 왜 이자 같은 경우는요. 돈을 빌리는 대가로 그에 대해서 덧붙여서 내는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만 애누리로 바꿔 쓰는 건 적절하지 않죠. 애누리는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받을 값보다 더 많이 값을 부르는 거, 아니면은 값을 깎는 거, 그 다음에 보태거나 깎아서 말하는 일을 가리키는 건데 이자의 뜻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말, 이제 이런 한자어를 다듬어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상신하다 그러면 보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그 인터넷으로 사전 단어 찾기 편하니까 좀 이제 좀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양지하다 그러면 알리다가 아니라 양지하다라는 말 자체가 살피어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위가 취소되었으니 알려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살피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아예 다른 말로. 네, 6번 보면 문맥적 의미 같은 거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 그 지문에서 제시문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 밑줄 쳐서 나오고 예전에는 그냥 단독 문장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고장난 시계를 고치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수리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똑같이 수리하다는 의미 3번이 될 거고요.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그러면 이거는 개조하는 거고, 상호를 순우리말로 고치다 그러면 이거는 이름 바꾸는 개명하는 거고요. 법 같은 거 고치는 것은 우리가 개정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죠? 어쨌든 시계를 고치다라는 건 기계 수리하는 거니까 3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보면 자, 대응하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국기를 달다. 우리 기 같은 거 달 때는요. 계제가 아니라 무슨 말을 씁니까? 국기 개양이라는 말을 쓰죠. 계제라는 말은요. 글이나 그림 같은 것을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것을 계제한다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을 달다, 에어컨을 설치하다. 값을 장부에 달다, 장부에 기록해 두라는 거고요. 친구를 달고 대동하다가 함께 가다는 뜻이에요. 함께하다.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함께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게 바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까지 볼게요. 정답 1번 확인하시고요. 자, 8번 보시면 잡다의 유의어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죽이다라는 의미. 돼지를 잡아 죽이다 맞고요. 쥐다, 멱살을 잡다. 그 다음에 어림하다 자체가 우리가 그죠? 짐작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술집 주인은 손님의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는 짐작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술값 대신 담보로 맞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에 4번에 진압하다 같은 경우는요. 산불이 난 지 10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왜 강압적인 힘으로 진정시키다가 진압하답니다. 그래서 불길을 잡다 이 의미로 쓰인 거 맞습니다. 자, 9번까지 마무리해보죠. 일단 니은하고 디귿은 명확할 거예요. 니은 디귿 먼저 볼까요? 지역 간 세대 갈등을 이것하고 희망찬 미래 그러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지양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연을 관광자원으로 뭡니까? 개발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간혹 헷갈리시는 게 기억인데 얘는요. 외래 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가치관이 뒤섞인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혼돈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다만 혼돈 같은 경우는요.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억에 혼동이 들어가면 가치관이 여러 가지 것들을 뒤섞어서 생각한다 해가지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관 자체가 뒤섞인 상태를 초래했다 해가지고요. 혼돈이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1번이고요. 나머지 보면 지향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추구하다는 거고요. 개발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범주에서만 쓰여요. 그래서 슬기,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준다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뭐 자연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다 이런 얘기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19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20강에서 뒷부분 마저 마무리하면서 우리 적기 파트 2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